일타 정치 오늘은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해서 윤석열로 치면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나온 겁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방해 혐의 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뭐 심의 의결권 방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유죄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당연히 대통령께서 항소하실 거고 무죄 받으실 거라고 믿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절대 폭력적인 행위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모습부터 또 윤석열 피고인이 나가는 모습, 윤어게인의 집회 현장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선고 모습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종합적으로 좀 여쭐게요. 사실 이 5년이라는 선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직권남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혐의들에 대한 선고가 그렇죠.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받기 때문에 그 조작 행위를 예. 위법으로 본 것도 있고요. 또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내용도 유죄로 받고 또 군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도 이제 유죄로 받는데 사실 그리고 이 5개의 혐의 중에서 4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5년이라는 형량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주된 얘기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이걸 단순히 저는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제 법에 정확히 명시됐고 또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공권력을 활용해서 공권력 대 공권력 구조를 만들어서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걸 막아섰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내란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선고가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초범 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범이라는 것은 뭐 내란 초범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체포 방해 초범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까지 전과가 하나도 없답니다. 아하. 뭐 없겠죠. 본인이 검사였으니까. 없겠죠. 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온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이제 절반 아니면 3분의 2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게 보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백대현 재판부가 괜찮은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라는 예.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2심, 3심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선고에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선고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중요한 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중요한 점에서 의미가 부분을 있다. 판단을 막 내렸지만 5년?
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렇죠. 네, 그렇긴 그러니까 초범이라는 했는데 이유로. 논리적인 타당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많은 주권자분들이 예. 그 5년 판결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5년이 길다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질문이 좀 뼈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이제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4년형을 받잖아요. 4년을 꼬박 살게 됐는데 이제 아니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법 집행을 막고 아예 이제 이 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실시간 맞습니다. 현장을 온 국민에게 중계했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헌법을 지켜야 될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걸 온 국민 앞에서 말 그대로 헌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초범을 감안해서 5년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어떤 국민이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 이게 이제 사건이 각각 개별이 따로따로 또 판결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미 사형 구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약간 일종의 커다란 이미 사형 구형이라는 큰 과제를 이미 선언을 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오로지 법 조문에만 따르는 판결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모습을 좀 보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좀 다시 세우기 위한 판결일 수도 예,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줬습니다. 예,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민주당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을 떠난 분이시니 입장이 없다, 공식 입장이 없는 게 이 입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을 떠난 분이시니 입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의 반박을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으로서 입장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묻고 하고 싶습니다. 싶다는 생각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훈 대변인이잖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기자들과의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보면 되게 그냥 거의 국어책 읽듯이 이제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입니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은 너무 자명했던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50명이 넘는 방탄 의원단이라 그러던데 그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윤호개인 지지자나 공수처만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이니까요. 아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맞아요. 사실상 윤호개인과 윤석열 무죄를 외쳤던 그 현상을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앞에서 서부지법 앞에선가 그 공수처의 수사가 관저 앞이군요. 관저 공수처 앞이죠. 수사가 맞지 않다. 체포영장 그러니까요. 집행이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다. 위법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나왔던 판결문이 너무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뼈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 50명에 가까운 의원들께서 그 앞에서 체포영장을 저지했던 그 논리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공수처에게는 직권남용 수사 권한만 있지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애초에 부적법한 체포영장이다. 라는 것들이 이야기였는데 이번 백대현 재판부에서 이 얘기를 재판문에 했습니다. 명확히 얘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직권남용형이만이 아니라 공수처에게는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은 적법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한 짓 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자. 제가 아하. 봤을 땐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포 때 이제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요거 관련해서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백한 사례, 실언의 대표 사례를 또 한 번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어떤 사례로 계속 회자될 거라고 예상하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탈당했으므로 더 전할 입장이 없는 게 당의 입장이다. 어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스스로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탈당했으므로 입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온당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윤석열 측은 곧바로 이제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고요. 2월 23일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오고 요 사건이 아마 이제 내란 관련한 재판과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친하고 열심히 윤석열을 옹호해줬던 조희대 대법관, 예. 조희대 사법부가 계속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적으로 발의되기가 전에 먼저 예규를 제정을 함을 통해서 그 법이 제정되는 걸 막았던 그 예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사실상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 비슷하죠. 얘기를 예,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2심에 대한 불출석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5년 사시면 됩니다. 이제 5년 넘게 사시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7개인가 재판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5년이었으니까요. 그냥 5년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검찰로서 계속 법을 활용해서 먹고 사셨던 분이 국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시행되는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할 이제 2심 판결에 나오지 않겠 2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예. 이제 이거는 사실상 뭐 5년을 그냥 사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했던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도 유사한 아하.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배하는 걸 넘어서 법 질서 자체를 어찌 보면 흔들려고 하는 걸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윤호개인 지지자들의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윤호개인 지지자들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봤을 때 뭐 백대현 판사도 뭐 정치 판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냥 그들 눈에는 모든 사람 윤석열에게 정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판사고 정치 검찰이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선동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김용현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 발언들에서 다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내란 재판 벌일 때 윤석열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팬티 차림으로 특검 이제 소환 조사 부름하다가 예 그렇게 강제 구인 그러니까 그 집행까지 됐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2심 내란 전담 재판부 진행할 때만요 안 나오면 이때도 뭐 그렇게 방어를 할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똑같이 되돌려서 반문하고 싶은 게 예. 과연 누가 이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있는지를 거듭 여쭤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주권자의 눈높이로 볼 때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면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매도하잖아요. 예. 정치 판결이다, 답을 정해놓은 판결이다,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나라에서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나왔던 발언들이고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 점을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커다란 역사적 무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다시 지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는 이제 선고 과정을 차 안에서 이제 이쪽으로 뉴스토마토로 오면서 1시간 동안 계속 다 봤는데 초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경고한 후에 시작했는데 선고 때까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정말 고요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바로 이제 재판부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직연 네. 재판부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사형구형이 났을 때 뭐 막 방청석에서 욕설이 나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법관이라는 분들이 꼭 권위적이어야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법질서 하에서 굴러가는 국가에서
이제 어쨌든 법원이라는 곳 내지는 재판정이라는 곳은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려서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그들을 어찌 보면 심판하거나 예.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거나 하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특히 이제 사형 구형을 했던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치 질서를 흔들려고 했던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에 대한 이제 구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방청석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욕설을 하고 한다. 뭐 와.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말이 안 근데 돼. 안에서 욕설을 하고 한다. 근데 그걸 재판부가 봐주고 있다. 직위원 재판부가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이고 백대현 부장판사께서는 사실 이 전에도 계속해서 좀 단호한 입장들을 취해 오셨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의 뭐 변론은 없다. 이걸로 변론 종결한다. 추가 기일 선정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재판부가 보여줄 수 있었던 뭐 정론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이분이 사이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생각합니다. 재판의 모습이다. 네네네. 류재공님이 봉건우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네라고 이야기. 아 이러다 아, 팬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 이제 주권자분들이 감치라는 말도 이해하게 될 아. 거예요. 이게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이제 국민이. 헌법이 모두 이제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이렇게 헌법에 대해서 온 국민이 주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또 있었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예. 지금 사실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백대현 판사가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한다가 아니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인데 음흠. 직위원 판사의 일련의 그동안의 모습들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초반에 영상에서 봤었는데 윤어게인 집회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윤어게인 집회하고는 사뭇 달랐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뭐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윤석열과 윤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이제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수법들이 어떻냐면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뭐 100여 명이 채 안 돼 50여 명인가요? 100여 명인가 채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엄 선포에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더더욱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기 계신 저분들 저는 사실상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저분들도 지금까지는 정치 검찰은 계속해서 정치 검찰이라고 해왔어요. 어차피 검찰이나 특검이 하는 얘기는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제 재판부에서 한 얘기들은 안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권력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공권력이 이야기하는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검찰이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데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국가의 명령이 나온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과격한 시위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저는 이게 이번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다른 재판들도 굉장히 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그 사형 구형을 했던 내란 재판에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특검에 사형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 윤어게인 세력에서는 윤석열을 순교자처럼 지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정치 검찰에 맞서는 형태로 이제 저 윤어게인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같은 어떤 선동에 의한 폭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 지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움직여도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내란 재판 네. 구형 때는 한 20명 모여 있었고요. 그렇죠. 어제도 그러니까 선고가 날 때 2,000명 신고를 했는데 수백 명 있었다. 그러니까 혹시 윤어게인 세력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이제 이 지점에서 좀 어. 흥미로운 네. 사건 이런 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도 관련되어 있어서 네네네.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이제 은평 뉴타운이 있는 진관동에 은평 제일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작년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이루어진 날의 전야제 12월 2일 날 예. 이제 연극 한 편을 올리거든요. 교회에서. 네네. 예, 교회에서 그 연극 내용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칭하고 마음껏 멸시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을 처단하고 하는 것이 교회 정신이고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이런 공연이었어요. 그 저 사진 봤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얼굴에 쓰고 맞습니다. 저겁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뭡니까? 저 참 믿기 어려운 저 보고도 듣고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저런 아픔들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은평을 갑 이제 지역위원회와 이제 주권자분들이 교회 앞에 몰려가서 이제 강력한 지역주시나, 규탄 예. 집회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우려스러운 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윤어겐으로 대표되는 이 극우 세력이 계속 종교와의 결탁, 그것도 특정 종교와의 결탁을 통해서 세력화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무대 뒤편에서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예. 계속 특히나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점은 계속 이제 우리 끝장 뉴스에서도 관심을 맞아요. 갖고 그래야 될것 다뤄야 할 같습니다. 예,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저런 식으로 세뇌하는 거잖아요. 연극 그렇죠. 보여주면서. 예. 요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선고가 하나가 나왔고 총 8개 재판 받고 있었고 7개 남았습니다. 네. 그 내란 재판이 2월 19일에 1심 선고가 나는 거고 그 외에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김건희 역시 28일에 통일교 산일백 수수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남편 선고를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뒤숭숭했겠죠. 네. 네. 근데 네. 뭐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렇긴 그러니까요. 한데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안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재판부에서는 좀 더 빠른 어떤 판결과 사실 네. 이게 지금 이제 막 1심 중에서도 하나만 이제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게 2심, 3심으로 넘어가는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2심, 3심까지 넘어가서 굉장히 지리한 시간을 끌 것으로 이제 그렇죠,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직연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관분들 모두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어쨌든 급여를 받으시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정당한 판결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최선봉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법 감정 내지는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예.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7개 1심 형사재판들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거의 한 주에 한두 개꼴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피고인. 윤석열 씨라고 네, 하시는 윤석열 윤석열 해도 씨가 됩니다. 맞죠. 예, 윤석열 이제 씨가 예. 사형 구형을 받고 났을 때는 웃었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도 충격이었지만 이제 지금 이제 5년형 받고서는 재판장에게 인사를 할 정도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사형 구형은 이제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서 이건 하나의 정치적 술사고 쇼다 이렇게 이제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그냥 웃음이 픽 나오는 정도로 아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같은 식으로 폄하하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감정을 배제하고 7개 각각의 개별 사안을 10년 예상했던 것이 5년형으로 줄어드는 이 모습을 가지고 법원이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하나하나 예. 개별 사안들이 오히려 더 지금 내가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것이고. 맞는 것이에요.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은 윤 어게인 집회가 왜 저렇게 썰렁해졌을까와도 같이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무엇이 현실이고
우리가 닥칠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전 딱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런 일련의 법 판결 뉴스들을 지금 정말 이 민생 절벽에서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분들이 뉴스를 이렇게 힐끔 식당에서라도 보면서 이게 과연 관심을 두고 볼만한 일인가 자문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딱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뭔가요? 지금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시선을 한 번이라 더 주는 것은 딱 하나의 질문. 대체 언제 어느 순간에 저 윤석열이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 사과의 발언이라도 인정하거나 화면을 통해서 보는 날이 있을까? 그 기대 하나로 전 뉴스를 주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국민의 진짜 깊은 상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주권자의 염원을 꼭 한 번은 받아들이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사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자 돌림인데 하루하루, 뭐 되게 비슷한, 되게 사, 많이 다르네요.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